네, 통합과학, 지구과학 첫 시간입니다. 저는 크로마키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초록색 화면 앞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합성을 하면은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보이죠. 지금 마우스는 모니터가 잘 안 돼서 노트북을 가져다가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저랑 8시간 혹은 9시간 혹은 10시간 정도 지구과학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좀 접했던 내용들이 많겠지만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 조금 어려운 내용 심화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1강 시작하도록 하죠. 첫 시간엔 지구계의 의미, 그리고 지권의 구조, 화산, 지진까지 내용 다루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 보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앞에 지구계의 의미, 지권의 구조는 중학교 때 좀 다뤘던 내용인데 화산하고 지진 파트가 고등학교 와서 조금 더 내용이 어려워졌어요. 뒤에 부분 더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구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움짤이 어떤 천체인가요? 네, 별 중에 태양입니다.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노란색 태양 필터를 끼고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고,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거 혹시 보이나요? 네, 요거 플레어라고 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태양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을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태양계 시스템에 종속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태양계는 태양의 중력이 지배하는 역학적 시스템이고 지구계는 당연히 태양계 안에 종속되어 있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 지배당하는 역학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은 왼편에 태양이 있고 이쪽에서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도는 현상을 뭐라고 하나요? 자전이라고 합니다. 책에는 지금 공전하면서 태양 에너지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더 적어주시면 자전한다는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쉽게 쓰여 있는데 태양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계절이 변하는 이유는 공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크게 한 바퀴 도는 공전 때문이고, 지금처럼 자전하는 현상에 의해선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뀔까요? 그렇죠, 낮과 밤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구 보시면은 삐딱하게 선 보이죠? 이 선을 기준으로 한쪽은 낮, 한쪽은 밤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공전만 나와 있는데 자전까지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처음 듣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생명 가능 지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HG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정의, 생명 가능 지대의 정의는 두 번째 문장에 쓰여 있어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체크 좀 해주세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물리적인 용어로 풀면은 우리가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 다 알고 있어요. 몇 도죠? 물이 어는 점은 0도고요. 물이 끓는 점은 100도예요. 즉 행성이 0도에서 100도 사이의 온도를 갖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을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합니다. 왜 생명 가능 지대냐면 바로 인간이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지만 꼭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라고 불러요. 사실은 앞에 인간이 생명 가능한 지대, 이런 뜻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지금 687C라는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성들이 B, H, C, F, E, D 이런 식으로 놓여 있는데 여기서 이 초록색 구간이 바로 생명 가능 지대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질문을 하나 할게요.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오는 행성 C, F, E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다른 조건을 다 무시한다면
대기의 온도가 가장 높은 행성은 뭘까요? 그렇죠?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C가 될 거예요. 그럼 이쪽의 물의 온도는 좀 더 높을 것이고 뒤로 넘어갈수록 점점 온도가 낮아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중요한 거는 지구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진성근 선생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선생님은 간단하게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단어에 체크를 하고 갈게요. 상호작용. 상호작용하는 요소인 직권, 기권, 수권 이런 것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바로 직권입니다. 익숙한 그림이 보이죠? 중학교 때 다 했습니다. 지각이 뭐고, 멘틀이 뭐고, 외핵, 내핵이 뭔지 다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엄밀한 용어로 과학적으로 설명 안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외우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어디다가 써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자막으로도 안 나옵니다. 목소리로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필기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구의 층상구조 선생님 2학년 형, 누나, 오빠, 언니들하고 할 때도 항상 곰탕을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곰탕. 왜? 바글바글 엄마가 어디 여행 가시느라 뼈를 잔뜩 우려가지고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났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걔가 천천히 식어갑니다. 또 안 먹으면 일주일 넘게, 2주일 넘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 곰팡이가 피겠죠? 그 개념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곰탕 한 일주일 된 거 바닥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네, 무거운 뼈가 깔려 있어요. 그 뼈가 바로 핵이에요, 지구에. 다시 곰탕에 들어있는 뼈를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곰탕 뼈 위에 뭐 있죠? 네, 하얀색 국물이 있습니다. 그 국물은 완전히 물도 아니고 완전히 고체도 아니고 약간 만져봤을 때 찐득찐득해. 그쵸? 그 개념이 지구의 내부 구조인 멘틀하고 대응합니다. 약간 끈적끈적하고 액체 상태도 아닌 그 애매한 그 상황이 바로 지구의 멘틀에 비유돼요. 그 다음에 맨 위에 곰탕 식었을 때 맨 위에 뭐가 쌓이죠? 네, 기름 덩어리가 쌓여서 기름 덩어리가 약간 고체처럼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 그 개념은 지각에 대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곰탕이 한 2주, 3주, 한 달, 1년이 됐어요. 기름층 위에 뭐가 삽니까? 곰팡이가 살기 시작하죠. 그 곰팡이가 바로 생명체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지구와 곰탕의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무엇일까? 먼저 내핵부터 볼게요. 내핵은 고체 상태예요. 고체 상태. 그리고 옆에 원소가 적혀 있죠? Fe랑 Ni라고 쓰여 있는 원소가 뭐예요? 철하고 니켈 같은 금속인데 이 금속이 사실상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곰탕의 뼈가 가라앉는 이유는 무거워서죠.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중간에 외핵이라고 하는 애도 F나 S, 황 같은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래로 가라앉는 건 맞는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외핵은 왜냐면 액체 상태라는 특징이 있어. 곰탕 비유 중에 딱 하나 틀린 거는 외핵이 액체 상태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멘틀이 뭐에 비유됐죠? 곰탕 안에 있는 끈적끈적한 국물에 비유됐죠? 네, 멘틀은 여기 중요해.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라고 얘기해요.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 무슨 뜻일까? 사실상 따지면 고체 상태인데 걔가 움직일 수 있는, 유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곰탕 같은 그런 고깃국이 식다 식으면은 약간 젤리처럼 변하죠? 그 느낌 생각하면 돼요.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곤약 젤리 혹은 워터 젤리 이런 것들이 바로 멘틀의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멘틀은 고체지만 유동성이 있어.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저기 지구 신부는 엄청 뜨겁거든? 열을 받으면 이 멘틀이 부글부글 끓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류 현상에 체크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멘틀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우리 뒤에 얘기하는 지진이나 화산 같은 운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체크해주세요. 그 다음에 고깃국의 맨 표면인 기름층에 비유한 지각은 고깃국 맨 위의 기름층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얇은 부분이다를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지구는 뜨거웠는데 그게 점차 식으면서 위에가 약간 바삭하게 식었죠. 그런 부분을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밑에다가 밀도차나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층상 구조가 나타난다. 밀도차, 무겁기 때문에 생기고 화학적인 특성,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이런 층층의 구조가 나타난다 라고 써놨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은 내핵은 고체, 외핵은 액체 상태라는 거죠. 곰탕의 일반적인 고기는 다 고체인데 고기 비유가 살짝 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봐줘야 되는 내용이 바로 지각인데, 지각이 영어로 크러스트입니다. 크러스트 많이 들어봤죠? 치즈 크러스트 할 때 그 바깥쪽에 있는 바삭바삭한 부분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사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표면을 이루는 딱딱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다른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비유로는 곰탕의 맨 표면층에 있는 기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이 있습니다. 대륙지각의 특징 먼저 볼게요. 어때? 두께가 두껍다. 그 다음 해양지각의 특징, 상대적으로 얇다. 당연히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체크 하나 해주세요. 대륙지각 두껍고 해양지각은 상대적으로 얇다. 체크해 주시고요. 두껍고 얇은 이유는 사실 지구가 2에서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현상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대륙지각은 화강암질이라고 하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이라고 하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화강암질은 금속 함량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요. 반면 현무암질이라고 하는 암석은 상대적으로 금속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밀도가 높습니다. 두께랑 밀도랑 서로 반대네요. 정리. 대륙지각은 밀도가 낮은 대신에 두께가 두껍고, 해양지각은 밀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두께는 얇다. 네, 뭔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비교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뒤에 나오는 판구조론에서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도 밑줄이랑 별표 빡빡 쳐주시길 바랄게요.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런 지각의 표면에서 여러분들 보고 있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 화산에서 분출되는 물질들을 표현했어. 왼쪽은 뭘 것 같니? 화산 가스, 쇠설물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오른쪽은 그 유명한 용암입니다. 용암. 네, 용암 보셨어요? 그래서 화산 정의부터 봅시다. 멘틀이 유동성이 있는 액체와 같은 상태이므로 멘틀의 일부 가열된 부분이 아까 뭐 할 수 있다고 했지? 위아래로 움직이는 대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대류하다가 대류의 윗부분, 상승하는 부분이 약한 지표면을 뚫고 바깥으로 방출되는, 그게 바로 화산입니다. 됐나요? 멘틀의 상승 부분이 위로, 지각 바깥으로 방출되는 현상을 우리는 화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화산 분출물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고체와 기체 적어놨습니다. 고체 상태의 화산 분출물을 화산 쇠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류는 뭐 화산진, 화산재, 화산역, 화산탄 있는데 다 암기하지 마세요.
다 암기하지 말고 중요한 건 화산 쇄설물은 뭘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바로 크기에 따라서 구분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화산에서 분출되는 고체들은 크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다음 두 번째, 기체는 화산 가스가 있는데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 화산가스에 들어있는 기체 중에 뭐가 제일 많다? 바로 H2O가 제일 많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낚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화산하면은 유독한 가스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화산 근처에서 냄새를 맡아보면 엄청 역한 냄새가 나. 그래서 그 성분이 마치 제일 많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화산가스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것은 바로 물, 이 기화된 수증기입니다. H2O. 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액체 상태죠. 네, 용암입니다. 다시 고체 상태는 쇄설물 분출되고요. 기체 상태는 가스 분출되고 액체 상태로는 용암이 분출돼요. 근데 가끔 선생님 용암하고 마그마랑 차이가 뭐예요? 물어보면 선생님이 2학년 선배들한테 용암은 바깥으로 나온 똥이고 마그마는 그걸 뱃속에 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용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 바깥으로 노출돼서 산화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마그마는 지표 안 속에서 들어있는 뜨거운 멘틀 물질이 녹은 것들을 마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암은 똥, 마그마는 배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용암의 종류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 현무암이란 단어 혹시 기억나나요? 현무암? 해양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했었죠. 현무암질, 암석이. 그래서 용암을 크게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자, 유문암질은 화강암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화강암 어디서 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 앞에 나왔던 대륙지각을 구성하는 암석 중에 하나였죠. 체크해 주세요. 여기 유문암질을 화강암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 유문암질 용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거 정말 중요해요. 네, 진짜 중요합니다. 뒤에서 또 중요하게 다뤄질 건데요. 설명할게요. 현무암질은 일단 뜨거워요. 얘들아, 용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곰탕이 위로 이렇게 분출돼서 끈적끈적한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 뜨거운 거랑 상대적으로 안 뜨거운 거, 상대적으로 덜 뜨거운 거랑 이렇게 두 가지 비교를 하면은 누가 더 끈적끈적할까? 뜨거운 애랑 덜 뜨거운 애 중에 누가 더 끈적끈적할까? 생각해 주시면 상대적으로 식어야지 더 끈적끈적할 거예요. 느낌이 오나요? 네. 끈적끈적한 성질을 바로 점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현무암질은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끈적거린다 라고 생각해주면 외우기가 정말 쉽습니다. 다음 단어, 온도가 높아서 덜 끈적거리기 때문에 흐르는 성질. 덜 끈적거리는 흐르는 성질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커지겠죠. 그 흐르는 성질을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온도가 높아서 덜 끈적거리기 때문에 점성이 낮기 때문에 흐르는 성질인 유동성이 크다. 이게 바로 현무암질 용암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걔는 흐르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땅속에서 위로 올라올 때 팡 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살짝 뚫고 바깥으로 흘러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올라와서 바로 옆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 설명한 유문암질 혹은 화강암질 용암은 온도가 낮습니다. 점성, 유동성 이런 것들 다 반대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은 유동성이 작고 점성이 큰 끈적끈적한 애가 올라오기 때문에 땅을 빵 하고 뚫고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산 중에 액체 상태인 용암에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친구도 아까 나와 있는 화강암질 암석 대륙지각, 그 다음에 현무암질 암석 해양지각하고 서로 지그재그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아마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밑에 나와 있는 멘틀이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멘틀의 일부 가열된 부분이 지각으로 분출된다. 이게 바로 용암이다. 지각으로 분출되지 않고 땅 속에서 여러분의 배를 부글부글 끓고 있게 한다면 그것은 뭐다? 마그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죠. 구글어스로 가지고 온 제주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산이 산방산이라고 하는 산이고, 저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있는 산 혹시 보이나요? 그게 바로 한라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산의 높이는 물론 한라산이 높지만 이렇게 수평하게 봤을 때 누가 더 경사가 급해요? 지표면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 그리고 옆으로 퍼진 거 비교되죠? 한라산이 조금 더 경사가 완만하고 여기 앞에 있는 산방산이 경사가 위로 이렇게 급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산방산은 무슨 용암이 분출하면서 형성된 산일까? 한라산은 무슨 용암이 분출되면서 생긴 산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은 안 알려드립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진은 이런 화산이나 이런 다양한 현상들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면서 생기는 진동 현상이고, 바깥으로 진동하면서 뭘 방출하죠? 웨이브, 파동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런 파동을 지진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지진에서 중요한 개념이 진원하고 진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진짜 이름도 헷갈리게 생겼네 하겠지만 요거 기억해. 진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곳을 진원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는가를 표현하는 단어가 진원이에요. 그 다음에 진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친구는 진원에서 이렇게 90도로 쭉 올렸을 때 땅이랑 닿는 그 지점을 바로 진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하나 더 보면요, 이거는 여러분이 형성평가로 하게 될 자료인데,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 주소는 나중에 온클에 올려드릴게요. 들어가셔서 실시간으로 최근에 일어났던 지진 기록을 이렇게 본 거야. 주소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은 요런 위성 사진이 크게 나옵니다.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오른쪽 세팅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아래쪽에 있는 위성 지도 요것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으로 가야죠. 우리나라 쪽이 당연히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오거든. 그래서 컨트롤 누른 다음에 확대를 쫙 하면은, 좀 느린데 쫙 하면은 점점 우리나라 쪽이 확대됩니다. 좀 버벅거리는 건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근처 일본, 중국 요렇게 지진 기록이 나오는데, 일본 쪽에 지진이 진짜 너무너무 많죠. 네, 실제로 일본이 지진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표시된 게 바로 지표면인 진앙이고, 지금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3D로 돌렸다. 다시 지표면에 표현된 요게 바로 진앙이고요. 3D로 돌려서 얘를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었을 때 보이는 땅 속에 있는 요 위치들이 바로 진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진원과 진앙 개념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체크를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지진을 이 진원, 실제로 일어난 깊이에 따라서 천발지진과 중발지진, 그리고 신발지진으로 구분하는데, 이름에서 대충 느낌이 오죠? 천발일수록 얕은 곳, 중발은 약간 가운데, 신발은 쪽이 깊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와 진짜 또 어려운 용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규모와 진도. 여러분들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다뤄야 되죠. 규모와 진도 헷갈리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얘들아, 이거 여러분 이제부터 차고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저한테 배웠어요. 규모는 실제로 지진이 꽝 하고 났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예요. 실제로 지진이 꽝 하고 났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고, 진도의 개념은 뭐냐면 지진이 꽝 하고 났어도 실제로 그걸 못 느낄 수도 있다? 왜? 자고 있었으면. 그렇죠. 여러분들 가끔 있잖아. 막 자다가 부르르 떠는 친구들 있어. 근데 정작 자기는 못 느껴. 그럼 그 친구는 부르르 떨어서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거든? 근데 그 친구한테는 느낌이 없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면 부르르 떠는 현상, 지진은 실제로 있었어요. 규모는 존재하는 실제 지진이었지만 어떤 친구는 느꼈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좀 덜 느꼈어. 어떤 친구는 아예 못 느꼈어. 이렇게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거든? 그 느끼는 정도를 바로 우리가 진도라고 불러요. 오케이? 규모는 실제로 일어난 지진의 에너지고, 진도는 그 에너지를 느끼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진도는 느끼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밑에 하나의 지진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서의 무엇은 동일하나, 규모는 동일하나 무엇은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이 느끼는 정도인 진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룰 내용인데,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가 지구상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치하는 분포가 사실상 판의 경계와도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배운 지진하고 화산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 배울 판 구조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진과 화산이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형성평가 과제물을 드릴 테니 선생님이 링크 준 거 잘 들어가서 설명 읽고 따라서 수행하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